만약에 내가 건강검진을 앞두고 있다, 금식이 기본이고요. 약 같은 경우는 영양제는 다 이제 그만두시는 게 좋고, 혈압약이나 당뇨약 이런 거는 검사 당일까지는 드셔야 됩니다. 검진센터로 가시면 패키지로 많이들 하시잖아요. 되게 비싼 검사 중에 하나가 PET-CT라고 암 환자가 아닌 이상 별로 절대 권하진 않아요. 얻는 이득보다 이게 해가 더 많기 때문에 이제 심장 초음파, 평소에 부정맥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다 이런 거 아니신 경우는 비싸게 심장 초음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네, 셀코TV 탐나는 일상 영상의학과 전문의 암 찾아내는 의사 이원경 원장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. 네, 원장님이 벌써 전문의로서 3만 명이 넘는 환자를 진단하고 그 질병을 찾는 걸 도와주셨다고 그러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도 있을 것 같아요. 환자분들은 되게 저는 목표가 빨리 발견해 드리는 거여가지고 뭐 기억에 다 많이 남긴 한데 하나는 약간 이제 억울했던 적은 있었어요. 한 분은 제가 유방 초음파를 해가지고 이제 연세도 좀 있으신 분이었거든요. 그래서 약간 모양 안 좋아서 조직 검사를 해드렸고 조직 검사 했더니 양성 나왔어요. 섬유선종이라고 양성 나왔는데 저는 그게 너무 찝찝한 거예요. 그래서 찝찝해가지고 환자분께 제거하자 말씀드렸어요. 그래서 환자분이 조금 시간이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한 2달인가 3달 뒤에 그때 제거를 했더니 그 사이 암으로 바뀐 거예요. 아, 그래요? 네. 병리과 의사한테도 전화해서 물어보고 이거가 진짜 암 맞냐니까 맞다고, 그전에는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되게 기쁘게 환자분이 아니었으면 안 떼셨으면 이제 암, 왜냐면 환자분은 예전에 조직검사 했으니까 나 이제 암 아니라고 사셨을 텐데 그런데 이제 빨리 발견해 드려서 저는 좋았는데 환자분이 이거 암인데 왜 쓸데없이 그 비싼 시술을 했냐. 이렇게 떼는 게 비싸거든요. 그런 적이 있어서 그거는 조금 기억에 남아요. 네. 건강검진 저는 매년 받아요. 저 한번 그래놨었기 때문에 매년 뭐 대장, 위, 내시경 다 하고 복부 초음파 1년에 꼭 한 번씩 다 하셔야죠. 하고 요즘에 또 나이가 드니까 또 대동맥 경동맥 초음파요. 경동맥 초음파 일로 가는 것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까지 다 하는데 과도한 거 아닌가 싶을 때도 있어요.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? 환자분들이 20대부터 되게 많이 오시거든요. 근데 저는 이제 항상 말씀드린 게 걱정되면 그냥 하셔라. 근데 누구 말리진 않는다. 그렇지만 뭐 원하면 하시는 게 맞고요. 보통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 기본적으로 맞다고 보시면 되는데 과도한 검사는 1년에 한 번씩 할 필요가 없고요. 그래서 그 과도한 검사라는 거는 기준이 사실 애매하긴 한데 이제 4대 보험을 내가 이제 신청이 되어 있고 건보료를 꾸준히 내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나라에서 무료로 2년에 한 번씩 짝수년생, 홀수년생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시는 거라서 내 나이에 맞게 적용이 되게 5대 암 검진에 맞춰서 이제 나라에서 건강 검진 하라고 하는 대로 하시면 되고요. 그 외에 옵션으로 내 돈 들여서 하시는 검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의사 소견 따라서 1년에 한 번씩 하시면 제일 좋습니다. 50대 넘었을 때 거의 매년 받을 때 요거는 빼놓지 말고 받으세요 하는 건 뭐가 있어요? 보통은 저는 그래서 하실 때 초음파가 항상 무해하기 때문에 복부 초음파랑 유방 초음파는 꼭 하시라고 말씀드려요. 왜냐하면 유방 초음파 같은 경우도 1년 사이에 암으로 바뀌신 분, 새로 생긴 분 너무 많아요. 그래서 1년마다 꼭 하셔야 되고 그 두 가지는 아무리 뭐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꼭 하시는 게 좋고요. 그 외에 갑상선 초음파 같은 경우도 하시면 좋은데 만약에 한 번 정상이 나왔다 그러면 굳이 1년마다 하실 필요는 없고요. 한 2년에 한 번씩 하시면 되고 경동맥 초음파도 마찬가지. 정상이 나왔다 매년 하실 필요는 없고요. 2년에 한 번씩 저는 보통 개인적으로 말씀드려요. 이거는 제 소견입니다. 그 다음에 뭐 있죠? 피 검사는 기본적으로 하는데 피 검사가 또 옵션이 많아요. 그러니까 췌장 쪽 피 검사도 하시겠습니까? 뭐 이래요.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머니 그게 있으니까 řej장 피 검사 해주세요 하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? 그거는 이제 소화 효소 보는 거거든요. 이제 그 췌장에서 소화 효소를 분비를 시키니까 그 효소의 수치가 이렇게 뜨면은 췌장에 염증이 있거나 뭐가 문제가 생겼다 이 뜻이거든요. 그래서 그것도 뭐 가끔씩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봐요. 일단 피 뽑을 때 뭐 여러 번 찔리는 게 아니니까 한 번 뽑을 때 좀 뽑으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제 내 혈색소 수치, 그다음 백혈구 수치 이런 거, 간 수치,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수치 이거는 당연히 기본으로 하셔야 되고요. 당 수치도요. 당 수치는 공복에서 꼭 하셔야 되고 그거는 항상 꼭 하셔야 됩니다. 그다음에 내시경을 저는 위내시경, 대장내시경을 매년 같이 하는데 어차피 수면하니까. 근데 어떤 분은 대장내시경을 그렇게 과도하게 할 필요 없다. 그래서 위는 뭐 매년 하더라도
대장은 뭐 한 2, 3년에 없으면 네. 용종 같은 게 없으면 맞아요. 그 맞습니까? 네. 네. 이게 나라에서 정한 게 우리나라 5대 암이거든요. 네. 5대 암도 사실 왜 어떤 기준으로 정했냐면 표적 질환이라고 되게 많고 흔하고 조기 발견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무증상 기간도 있으면서 치료도 가능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치료를 안 할 경우에 사회적 영향이 큰 것들 이런 거를 추려가지고 5대 암을 선정을 해서 위암, 대장암, 간암, 그다음에 유방암, 자궁경부암 이렇게 검사를 나라에서 해줘요. 그래서 내가 세금을 잘 내고 있고 건보료를 잘 내고 있고 이러면 나라에서 무료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. 그래서 위암 검진 같은 경우는 40세부터 내시경 2년에 한 번씩 하라고 되어 있는 거고 무료로 이제 하는 거고요. 대장 같은 경우는 내시경이 이제 무료는 아니고 네. 분변 자멸 검사하고 그거를 1년마다 50세부터 하시는 거예요. 근데 그거는 30~40%에서 꽝이 나와요. 암인 경우에도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장 내시경 꼭 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왜냐하면 20대도 있거든요. 요즘에는. 대장 학문학회에서 135 법칙이라고 이게 가이드라인을 줬어요. 그래서 이제 가족력이 있다든지 예전 검사에서 용종이 되게 안 좋게 나왔다. 조금 기분 나쁜 용종이다. 1년에 한 번씩 대장 내시경 해라. 그다음에 괜찮은 착한 용종이었다. 그러면 3년에 한 번. 네, 그다음에 정상이었다. 뭐 5년에 한 번.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3년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근데 어차피 수면하니까 네. 수면할 때 그냥 다 같이 본다 하면 이러고 좋죠. 그냥 하는 거죠. 저도 그렇게 해요. 네. 왜냐하면은 의사 잘못 만나면 네. 5년에 한 번 하다가 놓칠 수 있거든요. 놓칠 수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어떤 의사를 만나실지 모르기 때문에 3년에 한 번씩 하라고 말씀드려요. 또 유념해야 될 건 뭐가 있습니까? 유방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40세부터 유방 엑스레이 2년에 한 번씩 하라고 돼 있잖아요. 근데 저도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초음파 꼭 내 돈 들여가지고 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. 그다음에 자궁경부암은 만 20세부터 이제 나라에서 이제 검사하라고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요즘에는 성관계 그게 경험이 빨라지고 있어가지고 자궁경부암도 빨리 걸리고 있어요.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성 경험 있은 환자분들에서 10년 지나야지 자궁경부암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요새는 20대부터 생기더라고요. 네. 그래서 뭐 하여튼 젊을 때부터 검사는 많이들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제가 계속 수면 내시경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들은 수면 내시경 그거 안 좋다고 하지 말라는 분들도 있거든요. 이게 왜냐면은 이게 수면 그 유도제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이 있으신 분도 있고, 근데 그거는 내가 해보기 전까지는 알레르기 반응이 있나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. 그거를 뭐 아나필락시스 뭐 이런 거라고 하는데 그거는 하늘의 운이거든요. 천운이라서 그거 가지고 뭐 무섭다고 할 필요는 없고 왜냐면은 수면 내시경 하다가 사고로 이게 돌아가시는 사망 그 수치가 10만 명당 한 3, 4명? 교통사고보다 낮아요. 교통사고가 사망률이 10만 명당 10명이 되거든요. 그러니까 그거가 무서워서 수면 내시경 하지 마라. 이거는 약간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격이기 때문에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따지면 그냥 집 밖에 나가면 안 된다 생각을 하죠. 수면 내시경 때 쓰는 그게 수면 유도제가 프로포폴이라는 거 아니에요? 미다졸람이라는 것도 있고 이제 프로포폴도 있는데 이제 의원들마다 다르게 있죠. 병원마다 달라요. 네, 미다졸람 쓰는 것도 있고 프로포폴 쓰는 경우는 이제 뭐 마취과 의사가 또 상주하시는 곳이면 또 되게 안전하죠. 네. 마취과 의사분이 있는 곳에서 있으시면 확실히 안전하죠. 네. 그 외에도 건강검진 할 때 이런 건 좀 유념해 주세요 하는 게 있으면 뭐 있습니까? 나이별로 다 다르니까 50대 기준에 맞춰서 한번 해볼까요? 지금 50대 분들이 많이 보실 테니까. 만약에 내가 건강검진을 앞두고 있다. 특히 뭐 초음파나 내시경 이런 걸 앞두고 있다. 그러면 금식이 기본이고요. 네, 금식은 내 초음파 같은 경우는 뭐 4시간만 금식하셔도 괜찮고 위대장은 이제 다 이제 설명을 다 들으시니까 대부분 잘 아실 거고요. 그 대신에 이제 약 같은 경우는 다른 약은 다 영양제는 다 이제 그만두시는 게 좋고 혈압약이나 당뇨약 이런 거는 또 당일 검사 당일까지는 드셔야 됩니다. 왜냐하면 그걸 안 먹을 경우에 더 치명적인 게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거는 당일까지 드시는 게 좋고 만약에 당뇨가 있으신 분이다 그러면 금식한 상태이기 때문에 당뇨약이라든지 인슐린은 안 맞으시는 게 좋아요. 저혈당 쇼크가 와서 큰일 날 수가 있거든요. 3번에 걸쳐서 이원경 원장님과 건강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. 요 얘기는 내가 안 했다, 더 해야 된다 하는 얘기 있으세요? 저한테도 물어보시는 것들 중에 건강검진 중에서 막 되게 필요 없는데 이제 매번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. 그래서 그런 거는 또 제가 돈 아깝게 왜 하시지?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권해주면 하니까. 네, 그러니까요. 그게 이제 보통 이제 검진센터로 가시면 패키지로 많이들 하시잖아요. 맞아요.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이제 굳이 이제 특히 말씀드린 게 되게 비싼 검사 중에 하나가 펫CT라고 펫CT. 예, 그거는 굳이 암 환자가 아닌 이상
전신 찍는 거. 예, 별로 절대 그 권하지 않아요. 방사능 노출량이 또 방사대 노출도 되게 심하고 그다음에 그거보다 이제 얻는 이득보다 이게 해가 더 많기 때문에 암 환자 아니면 하실 필요 없고요. 그다음에 그 외에도 뭐 이제 심장 초음파, 예, 심장 초음파 같은 경우도 내가 평소에 부정맥이 있거나 심장 쪽에 가족력이 있다 이런 거 아니신 경우는 일상생활에 살아가는데 지장 없으신 분들이 굳이 비싸게 심장 초음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수술을 앞두고 있으시면은 하시는 게 맞고요. 예, 영상의학과 전문의 이원경 원장과 건강 상담 해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